네, 오늘의 코인 수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범타임즈 대표님 모셔봤는데요. 바로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범석입니다. 아까 브리핑할 때도 이제 좋은 소식 많이 알려주셨고 네. 또 실제 가격에도 많이 반영이 됐고요.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예전에 이제 그 NFT 얘기 한창 할 때 글로벌 이제 기업들 소개하면서요. 네. 오늘의 코인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가 의식을 소식을 하고 있다. 네. 하면은 또 그게 또 나오고 그런가요?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네. 어제 사실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제 SEC 이제 소송 결과가 아마 오늘 오후 빠르면 오늘 오후 아마 금주 중에는 나올 것 같다 싶어서 싶었죠. 네. 준비를 했는데 마침 바로 어젯밤에 났습니다. 또 네. 결과가 또 났고 좋은 결과가 났죠. 그래서 그 일단 준비한 거를 네, 이제 알겠습니다. 한번 뭐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주제부터 열어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범타임즈 NFT 리포트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 결과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대표님께서 이와 관련한 주제를 정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소송 결과가 발표가 났고요. 그레이스케일의 완승이다라고 보여지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 실제로 시세 반영은 벌써 나온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께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그 전에 우리가 약간 축배를 들어야 될까요, 대표님? 좋죠. 뭐 네. 어디로 갈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 네,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같이 기뻐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은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시긴 하셨나요? 그렇죠. 저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한 70% 정도로 전망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내용은 이제 또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쵸, 이럴 네. 이럴 때는 저렇고 저럴 때는 저럴 것이다라고 이제 자료는 준비하고 원래 100%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오늘 준비한 거 한번 하나씩 이제 네, 볼까요? 좋습니다. 보면 일단 과연 뭐 어떤 아까 뭐 브리핑할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뭐 어떤 소송인지 그레이스케일이 그동안 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왜 소송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본다면은 일단 GBTC라고 해서 이제 신탁증권이죠.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살 수도 있지만 이제 뭐랄까요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 쭉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ETF 전환을 시도를 합니다. 신탁증권이 그쵸. 아니라 ETF 네. 전환을 시도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뭐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가 이제 뭐 탈락되고 이런 걸 보면서 자진 신청 철회를 합니다. 당시에 2017년도에. 그러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거였죠. 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 거래보다 GBTC를 사면 프리미엄이 더 붙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관에서 그냥 잘 알지 못하는 거래소보다는 기관이 좀 안전하지 않나 그쵸. 이런 것 때문에 네. 프리미엄이 계속 붙어 있었었는데 21년 3월부터 이제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제 낮은 가격에 더 거래되기가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페이팔이나 로빈후드나 이런 이제 알만한 주류 기관들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래되기가 시작했고 그러면서 21년 10월 달에 이제 현물 ETF 전환 신청을 합니다. GBTC를 이제 다시 시도를 하는 거죠. 전환 신청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그 다음 해 작년 6월이었죠. 현물 ETF 전환 승인을 거절합니다. 거절하자마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 거고 어제 그 소송 결과가 이제 밤에 발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준비하기로는 이제 과연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봤을 때 승소 가능성이 뭐 한 70% 정도 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어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뭐 리플 소송에서 최근에 이제 리플 소송에 관련 내용도 최근에 나왔었죠. 근데 네. 보면은 이제 증권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SEC가 아니다, SEC가 틀렸다라는 이제 판결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관련 이제 담당 판사 3명의 말을 빌렸을 때. 뭐 그동안 발행됐던 선물 ETF나 현물 ETF나 뭐 크게 다를 게 없다. 네.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뭐 승소 확률을 70% 이상 본다. 사실 70%라고 이제 얘기하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또 반면에 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SEC는 ETF를 이제
누구에게 주고 싶을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제 사실. 판결과 상관없이 나중에 실제로 됐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그쵸,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 쪽에 더 가까운 업계에 가까운 그레이스케일이냐 아니면 전통적인 금융기관이냐 그쵸.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결과적으로는 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블랙록이 되는 게 이게 아니냐 주기 위한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이런 있죠. 이제 뭐 네.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판결 결과는 뭐 그레이스케일이 이긴 걸로 났고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판결이 났다 끝난 게 아니라 SEC가 또 항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판결에 대해서 또 결과를 또 봐야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계속 얘기할까요? 네, 아니 오늘- 대표님 왜 계속 얘기하시지? 아. 왜 제 눈치를 또 보십니까? 한 번쯤 네. 또 뭔가 얘기하실 것 아, 같아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그거죠. 네. 뭐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를 하든 뭐 ETF를 하든 블랙록이 하든 저희에겐 호재니까. 네. 소재인데 이게 그래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네.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승소를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프라 승소 화면이라고 이제 준비가 그쵸.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영향을 수 미칠 있을지를 것이다. 이제 한번 본다면은 기존 GBTC 고객이 한 수백만 명 된다고 하는데 아,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동 전환이 될 것이다. 맞아요. 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지금 승소를 하면서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ETF까지 승인이 되고 그러면은 그레이스케일이 승인이 됐는데 블랙록이나 나머지 지금 안 신청 될 안 될 거 이유가 없죠. 없기 네. 때문에 ETF 블랙록에서 ETF가 승인될 거고 그러면은 과연 그레이스케일의 기존 고객들을 이제 블랙록이나 이런 쪽에 뺏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요거는 이제 누가 이제 이 ETF 시장의 헤게모니를 잡고 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뭐 수수료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크게 고객들한테 큰 이제 뭐 호감은 없다, 좀 비호감인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격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블랙록에서도 ETF가 승인된다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걸 봐야 되죠. 지금 기존의 시장에서 기존 시장 내에서 이게 돌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네. 신규 유입되는 분들이 많아야지 이제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블랙록이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이제 본다면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신규 유입 만약 그레이스케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우리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원래 관심이 있었지만 거래소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을 그쵸. 이용했었다면은 블랙록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신규 유입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세계 1위 투자 회사가 발행한 비트코인 현물 ETF 그러면 시장이 얼마나 큰 폭발력을 발휘할지를 봐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막 네. 들썩들썩 하는데 이제 뭐 지금 휴가철이라서 파도 보시면은 파도가 엄청 크게 오는 것 같다가도 사그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런 점 별로 많죠. 작은 네. 파도인 것 같은데 이제 오면서 확 커지는 확 경우도 커지는 있고 경우가 있죠. 네. 그게 이제 토목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토목공학적으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교각인데 네. 이게 엿가락처럼 휘면서 부서지는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파동의 중첩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게 파동이 한번 잘못 겹치면 겹치게 되면 확 엄청나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런 사건들 지금 저는 이런 호재들. 엄청 그렇죠 호재들 네. 이런 게 지금 파동이 하나씩 지금 어. 몰려오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 어느 순간 그게 굉장히 크게 증폭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오늘 요 정도 요 영향이었고 정도였다면 뭐 블랙록이나, 앞으로 이제 네, 블랙록이나 이런 것 파동들이 또 그렇네요. 오죠. 네. 거기다가 딱 겹쳐야 될 게 거시경제죠. 거시경제죠. 네. 금리. 금리에 관해서 이제 스탠스가 바뀌게 될 경우에 그렇죠. 또 엄청난 불장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요거는 이제 뭐 잠깐 뭐 하루, 일주일 이렇게 만약에 그 이렇게 정도. 사그라들더라도 너무 이제 그렇게 알고 이건 하나씩 이제 쌓아간다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고 이게 나중에 겹쳤을 때 사실 지금도 금리에도 사실 지금 한 발 앞이 사실 어두운 잘 상황이긴 어렵습니다. 네. 어두운 상황이긴 거시경제 하지만 리스크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겹치면서 이제 폭발할 시점은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소송 결과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긴 했지만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호재가 많습니다. SEC에게 또 현물 ETF를 신청했었던 블랙록에 관한 승인도 제가 이제 서치한 바로는 9월 달 안에 지금 결과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기다리는 최고의 호재로 한번 선정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게 돈나무 언니로 알려져 있는 캐시 우드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엄청난 수익금을 거둬들였다라고 하니까 사실 투자라는 게 정말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들어가는 자가 참 승리를 하지 않나 싶은 또 하나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호재들 그리고 또 앞으로 SEC의 시나리오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 들리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 보면서 남은 이야기 마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범타임즈 NFT 리포트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BC카드의 결제 영수증 기반의 NFT 서비스가 출시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일단 검토 단계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NFT 관련해서 또 오랜만에 소식들이 좀 전해졌네요, 대표님. 우리가 좀 그래도 큰 호재로 받아들여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NFT 얘기를 쭉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상당히 이제 큰 기업들에서 네. 이제 NFT를 계속 하고 있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이제 그냥 헤드만 본다면은 지금 NFT 원래 엄청 블루칩이었던 NFT 가격이 얼마나 몇 퍼센트나 떨어졌고 또 뭐 이용자 수가 얼마나 떨어졌고 거래량이 얼마나 또 이런 뉴스들 상당히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이제 붐이 일면서 그 뭐랄까요? 그 붐이 NFT 시장으로 연결되고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좀 뭐랄까요? 좀 당시 뭐 거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났다고 해서 NFT가 끝나는 게 아니다. NFT는 앞으로 이제 계속 사회 전반에 저변에 깔리게 될 거라는 거를 계속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준비한 뉴스 같은 경우는 BC카드죠. 신용카드 회사인데 결제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하면은 그 BC카드 앱에 페이북이라는데 업로드 하면은 이게 이제 이미지화를 해서 블록체인에 그러니까 NFT로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BC카드에서 또 디지털 월렛을 지갑을 만든다고 하죠.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 NFT를 마케팅 툴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거래 내역들이 NFT로 쌓인 것들을 보고 이제 초개인화된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미세한 마케팅 툴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 습관들을 보면서 그냥 원래 그 동안에도 이제 데이터로 이제 저장이 돼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소비자들이 직접 영수증을 찍어서 NFT로 저장된 것들을 보면 좀 더 이제 그 습관이나 이제 소비 트렌드를 더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BC카드 마케팅 차원에서도 활용하려고 한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 전에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서비스가 뭐 출시된 게 아니라 특허 출원을 이 부분에 대해 특허 출원을 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NFT를 통해서 물품 감정이나 이런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중고거래가 상당히 지금 뭐 인기인데 제일 문제되는 거는 이제 뭐 사기라든가 그쵸. 가품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인데 이제 NFT를 통해서 중고 명품들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뭐 이제 믿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증을 해주겠다 이런 서비스를 준비 중인 그러면은 거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보통 이제 명품 중고 거래를 할 때 그 내가 샀을 때 당시에 영수증을 NFT로 저장을 시키면 어느 정도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정품적으로? 요 서비스는 두 가지는 지금 섞어서 말씀하신 네. 건데 그렇죠. 그 인증서를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인증서 NFT 서비스는 예전부터도 뭐 얘기가 네. 있었는데 BC카드에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 명품 보증서를 NFT로 이제 계속 해야겠다. 달면 이제
믿을 수 있다는 얘기인 보증서 거고. 자체를 이제 NFT화 시켜서 이제 함께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영수증을 영수증을, 이제 NFT로 이제 해서 마케팅 활용하겠다. 이런 근데 얘기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명품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신뢰도 있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출시 자체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선생님? 없고 그냥 이제 특허 출원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돼 가는구나. 뭐 곧 출시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신용카드사에서도 NFT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추가적으로 남은 내용들이 있어서 바로 대표님께 들어보고 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FT 도메인 구매 사이트가 또 오픈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도메인도 구매하는데 좀 치열하기도 하잖아요. 좋은 주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NFT화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인터넷 주소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복잡하고 외우기 어려운 건데 www. 해서 이렇게 맞아요. 도메인 네, 하듯이 만들었었죠. 그것도 네. 막 유명한 것 같으면 돈 주고 거래도 실제로 하듯이 그걸 블록체인에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가상자산 지갑 주소 같으면은 0x 뭐 숫자 막 엄청 긴 뭐 도저히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갑 주소 그쵸. 계정 너무 주소가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해서 NFT로 이제 발행하는 서비스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팍스.nft, 뭐 범.nft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변환하는 서비스를 이제 한국정보인증에서 한다는 거고요. 또 언스토퍼블 도메인이라는 이제 미국 스타트업인데 여기 이제 유니콘 작년에 유니콘이 된 기업인데 여기랑 이제 협업해서 도메인 구매 사이트를 오픈한다는 소식이고 아까 하나 잠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바이낸스에서 조사한 네, 내용이 그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네. 이제 바이낸스 연구원에서 이제 전망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글로벌 기관들 200곳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88%가 2024년에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하나 있었고 또 이제 또 판테라 캐피탈에서도 이제 반감기 이후가 되면은 14만 8천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감기 얘기할 때 늘 이제 단서로 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 역사대로 움직인다면 이제까지 반감기처럼 움직인다면 내년 반감기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판테라에서는 14만 8천 달러까지 올라간다고 전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전망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시장에 아무 이슈가 없다라고 호소했던 것 같은데 간밤에 이렇게 또 큰 이슈가 나왔어요. 시장은 정말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팔로우 해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의 또 시세 흐름들도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